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하락과 연준의 이 강경한 매파 발언 속에서 일제히 1%대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도 또 매파 위원으로 유명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는 5% 이상 올려야 되고 이러한 움직임을 신속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증시에는 또 한 번 부담을 주기도 했죠. 네. 다시 한번 알고 있던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희망을 썼던 내용들을 또 살짝 억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일단 어제 국내장 흐름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밋밋하게 진행이 됐었죠. 명절 전에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BOJ의 영향은 생각보다는 약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훨씬 더 많았던 날이었죠. 약한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뜨거운 부분이 있었고요. 강한 AI와 로봇, 여행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종목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시장의 약함은 전혀 와닿지 않았을 거고요. 저들 종목이 없는 이들은 시장이 굉장히 고단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단으로는 애플이 AR 글래스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됐습니다. 그 전 대비해서는 시장에 살필 내용들이 국내에서는 다소 적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본 가볼까요? BOJ 결과 발표를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YCC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나올까 모두들 걱정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걱정을 조금 덜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YCC 금리 변동 범위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BOJ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기할 것이다 혹은 그 변동폭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이미 일본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었다가 급격하게 이 내용들을 다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BOJ 전과 BOJ 발표 직후 그리고 BOJ 후 엔화는 강세를 띄었다 약세를 띄었다 다시 강세를 띄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됐죠. 시장에서는 긴축 시기가 이연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로다 퇴임 이후 그러니까 4월, 퇴임이 4월 8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결국에는 긴축 쪽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지금 구로다 총재는 여전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YCC 범위 늘릴 필요 없다. 추가 완화책도 우린 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장과 온도차가 조금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죠. 어찌됐건 이런 이슈들을 다 나름 소화했던 어제 장이었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관련해서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해 보시죠. 지표입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모두 예상과 전월치 대비 하회하며 발표가 됐습니다. 에너지와 음식 쪽의 하락폭이 확대됐죠. CPI에 이어서 PPI까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이 소식의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했고 순식간에 낙폭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장 후반에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주목했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미국 경기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고요. 소매 판매가 2달 연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기록한 건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인플레가 완화되는 것과 경기 침체 이슈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낙폭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 이슈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에서는 또 불안의 목소리들이 꽤 나오고 있죠. JP모건에서는 미국 주식의 매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약세장 일시적 반등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증시가 정말 회복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는요, 올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작년에는 미국 주식과 국채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다면 올해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고정이자 상품, 그리고 머니마켓 상품, 초단기 상품들로 자금이 돌았고요. 선진국 고정이자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하네요. 훨씬 더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나 우리가 투자 전략가의 투자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마다 올해는 미국을 제외한 쪽을 보자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고스란히 이렇게 이동하며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번 경계감을 키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 2월 FOMC 때 50bp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2월에 25bp 인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0bp 얘기를 꺼낸 거고요. 목표치까지 물가를 낮추는데 연준 인사들은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또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금리 계속 높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강경 발언을 내놓은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투표권이 있는 쪽의 목소리는 이거보단 훨씬 더 완화된 소리죠. 패드릭 카커 필라델피아 총재입니다. 인상 속도 늦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인플레 내년이면 2.5%로 낮아질 거고 2025년에는 충분히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당장은 투표권이 있는 쪽에 목소리를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장에는 이들의 발언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제 FOMC가 있기 전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이 관리하는 12개 지역 경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성장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몇 달 동안 성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고용 측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물가 측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완만하고 보통의 상승이다. 물가 같은 경우는 요즘엔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보통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뭔가 아직 좀 찝찝함을 남겨두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도 무성장 언급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또 하나 더했죠. 경기를 계속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4분기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합니다.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만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애플 등의 공급망을 책임지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들의 성장률이 꺾였다? 이것은 결국 테크 중심의 국가인데 테크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만과 좀 산업 구조들이 좀 비슷하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걱정을 또 하게 되는 이슈인 거죠. 결국엔 이 모든 내용들이 경기에 대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P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인플레가 잡힌다라며 상승 출발을 했다가 소매 판매가 부진했고 대만의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월까지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소리도 들려왔죠. 경기 침체 쪽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 확인이 됐죠. 국채금리 떨어졌고요. 유가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네요.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CNBC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10년 증시의 강세를 주도했던 빅테크 업체들의 6만 명 이상의 해고 소식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총 3위 기업입니다. 이번에 10,000명 해고 소식을 냈고요. 아마존 세계 시총 5위 기업입니다. 18,000명의 감원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빅테크 업체들 모두 다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2%입니다만 장중에 4% 이상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락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으로 치면 굉장히 크죠.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그리고 충전 업체들까지 오늘은 같이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빅테크 업체들의 감원이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 그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꺼내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 쨍하게 초록불 하나 들어와 있는 칸 보이시죠? 이게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RSV 백신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오늘 시장 대비 확연히 강했습니다. 모더나 계속해서 mRNA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서린바이오 이런 mRNA 관련주가 테마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 이슈들을 소화했고요.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들여다보면 원전이요. 어제 시간 내에서도 원전이 강했었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창양 장관이 폴란드, 체코 등과 원전 투자 협력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저 이슈몰이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흐름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원자력 수출 추진 현황인데 지금으로선 폴란드, 체코, 사우디 계속 앞단에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투자 모멘텀 찾으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스 많았죠. 넷플릭스 이야기 국내에 집중한다라는 내용. 이것은 콘텐츠 쪽에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인 거고요. 테슬라가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센트럴 모텍이나 명신산업 살피셔야겠죠. 여행, 항공 이야기도 정말 주가가 잘 가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항공 여행주 어제장에서도 좋았던 만큼 지켜보시고요.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꿈의 칩을 만들었다. 이 UWB라는 것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70년 동안 삼성전자가 하고 싶었던 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인지 만약 이것이 맞다면 단독 보도지만 맞는 내용이라면 아비코전자, 아모센스, 에스트래픽, 충전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어제장에서 좀 뜨거웠던 이야기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챗봇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KT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KT가 한국형 챗 GPT를 상반기에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뜨겁게 반응한 건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KT가 기존의 이 챗 GPT와 유사한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인 미듬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주요 금융사 등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라미터 수는 기존의 챗 GPT와 비슷하지만 한국어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한 만큼 국내 이용자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경량화된 구조와 멀티태스킹, 외부 데이터의 유연한 학습 등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보의 원천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져 있는 대답을 반복하는 챗 GPT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아낄 방법을 알려줘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용자에게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각각 거기에 맞는 답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자산 운용과 관련된 조언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KT가 이제는 통신사를 넘어서 네이버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본격적인 데이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뜨겁게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일부 클라우드 고객에서 이제는 기업과 일반인들까지 접근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델라 CEO가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제품에 이런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클라우드 쪽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게 그리고 검색 엔진 쪽에서는 구글에게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AI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나서 이제는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러한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KT가 1% 정도 올랐고요. KT그룹주라던가 계열사들이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특히나 KT의 콘텐츠와 유통 부문 등의 자회사인 KT알파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KTCS도 20%대 급등, KTIS도 지니뮤직, 이니텍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셀바스 AI가 26%대로 오픈엣지가 14% 정도, 브리지텍이 7% 정도 강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종목들은 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건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이 AI 관련주들 챗봇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만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77%나 올랐고요. 오픈엣지는 85% 정도, 코난 테크놀로지도 77%, 솔트룩스도 57%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KT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KT 자체만 놓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챗봇 GPT와 관련된 이야기를 떼놓고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영업이익의 규모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전체 핸드셋의 가입자 규모가 감소하고 5G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있을 실적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43,000원으로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반대로 올해 실적 개선과 자회사들의 엔터프라이즈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는 방어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높은 만큼 매수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에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해서 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의 탑픽 종목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시대의 시장은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2019년보다 2021년에 확 늘어났고요. 2023년에는 550억 달러로 그리고 2025년에는 77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AI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AI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LIG 넥스원 등등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굵직한 대형 기업들이 AI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스트소프트나 YBM도 AI 강사를 내놓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AI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ICT 산업 진흥 예산에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커지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주들 정말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12월에 챗봇, 챗 GPT를 처음 브리핑할 때만 해도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참 생소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AI 관련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도 존재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1년 전쯤에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주처럼 단기 급등 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부담될 때는 네이버나 LG, KT 같은 빅테크 기업에 투자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이상형은 새로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12월에 처음 저희가 챗 GPT 얘기 나눌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뜨거울 줄은 몰랐잖아요. 맞아요. 정말
속된 말로 뭐 사돈의 팔촌 AI 종목들은 다 나온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지금 증시에서는 AI가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볼 거고요. 중국 리오프닝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5.2에서 5.5로 또 올려잡았고요. 가장 최근 모건 스탠리는 5.7%를 봤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좀 과하게 본 건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중국의 싱크탱크 과학원에서는 올해 중국 6%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보상의 시간인데요. 일단 1월 5일에 1차 정점 중국에서 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시간 내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이나 미국 등이 리오프닝 되고 나서 몇 달간에 있었던 사망자를 중국은 딱 한 달 안에 달성을 됐습니다. 그만큼 단시간에 고통이 컸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을 앞두고 있죠. 춘절의 대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주요 도시에서 중소도시 그리고 산골 도시까지 사람들이 퍼져 나간다라는 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겪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은 그로 인해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중국의 소비는 우리가 결단코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죠. 소비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리오프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대다수입니다. 면세 카지노, 항공, 화장품과 같은 리오프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화학, 철강, 해운 쪽의 산업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세계 석유 수요 중국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등장했고요. 철강 금속 수요 회복도 중국 리오프닝이 이끌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화학도 막혔던 수요가 뚫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선행 데이터로 보는 게 중국의 소비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면 화학 제품들의 수요는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각 섹터별로 지금 긍정의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 동안 중국의 원유 수요는 타 국가 대비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게 껑충 뛰어 올라간다면 정유주 봐야 된다라는 강력한 목소리가 등장하고요. 구리나 아연, 금속 등의 가격 등을 놓고 봐도 꺾여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까 정말 고민스럽죠. 시기별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순서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초반에는 서비스와 상품 소비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이런 재화라던가 혹은 여행이라던가 서비스 수요가 많았고요. 이게 조금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은 중국의 여행 수요 단계별 정상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객이 많아진다면 여행 관련해서 노려볼 섹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게 된다면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고 건설, 철강 등등의 섹터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를 한번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그냥 저의 내피셜이니까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서비스와 상품 소비가 늘어난다면 IT 기기 쪽, 지금 중국에서 샤오미 등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건 나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찍어 바르게 됩니다.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정유, 화학 쪽 초반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여행 수요 단계별 정상화,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가겠지만 요 시기에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동산, 건설기계, 철강. 요즘 굴삭기 수출이 중국으로 정말 못 나갔었는데 수출 데이터가 꽤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쪽 얘기 살짝 더 해보면
미국과 한국에서 코로나 풀리고 나서 그렇게 다들 화장품 소비를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각 섹터별 의견을 좀 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삼성에서는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 화장품, 춘절 이후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ODM 1위사죠.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든 아니면 다른 루트로 사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든 ODM 1위니까 코스맥스 거는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도 하반기 본격적인 인바운드 재개 호텔신라 탑픽으로 꼽았고요. 미디어 엔터 쪽, 중국에서 지금 오프라인 공연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중국으로 앨범 수출량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죠. 오늘 새벽에 또 CNBC가 한국의 K-팝이 정말 괜찮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SM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게임, 그리고 철강, 금속, 정유화. 삼성에서는 SOA를 지금으로서 리오프닝 탑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중국 내 운송 수요가 늘어난다면 원유 수요가 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중립 이하 시각을 냈는데 이것은 삼성증권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또 방향 설정에는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까요?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장 모두 내렸어요. PPI 쪽보다는 소매 판매 부진 쪽에 좀 지표 부진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는 건지 그것도 부담이네요. 네, 사실 어제 매파의 날이었었죠. 투표권이 없는 건 사실이나 일단은 발언 자체가 이제 두 사람의 결이 거의 비슷했었던 부분들이 작년부터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남달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실 많이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에 또 금방 또 카멜레온처럼 이제 지표의 방향도 좀 바꿀 것으로 보고요. 대략 아마 이번 주에서 주봉 정도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아직 조금 더 상승의 뷰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사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밑에서 얼마나 잘 이제 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우리의 계좌의 수익률이 결정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오늘 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이슈들로 보면은 이제 2월 FOMC에서 50bp 인상이 맞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들에서 50bp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일부 충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또 이제 매파의 말 들어봤으면 또 비둘기 쪽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다. 이미 이제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밑에서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조업은 어차피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턴을 하고 고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이슈가 맞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쫄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또 명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장이 조금 한산했거든요. 어제 좀 지금 포지션 오늘 내일 취하기는 좀 그렇죠? 네,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만약에 오늘 내일까지 오늘 내일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 충분히 설 전에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이 저는 사실 걱정을 했던 게 우리 장 이제 미국장이 오늘 내일까지 좋고 설날에 또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폭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설전에 베팅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 추종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못 갔던 이유들도 2차 전지 쪽에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다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국 증시가 오늘 하고 내일 오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베팅을 하고 설을 맞이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설 이탈의 자금은 많이 빠져나가고 어제자 기준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베팅의 시간은 계속 온 거고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었던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누가 잘 더 줍느냐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계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12월 달에 저희가 챗 GPT 브리핑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챗 GPT를 써보고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여줄 줄 몰랐거든요. 솔트룩스 이 종목이 이럴 줄, 숨어있던 AI 종목들이 다 튀어나온 기분인데 와, 이게 저희도 매일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 다음날도 가고 하니까 좀 저희가 민망해져요, 투자자분들한테. 네, 사실 이게 밸류 평가가 정말 어려운 이제 네.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로봇, 올해는 AI, 정말 밸류 평가가 어려웠고요. 작년에도 저도 이제 로봇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올랐고요. AI도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형 AI가 나왔다라고 한 점은 거의 끝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슈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대장주들이 한 번 정도 단일가 거래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죠. 대장주들이 쉬어가면은 다음 대장이 그 빠졌던 수급을 받느냐, 아니면은 대장주들이 단일가에 들어가면 수급이 빠지면서 이제 같이 주저앉았다 조정이 있다 다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접근을 하게 되면 될 거고, 지금 사실상 이제 5대5 관점, 만약에 승률이 50% 이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마저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전하면은 과감 없이 모두 던지고요. 나중에 조정 구간에 진입했었을 때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어제 이제 슬슬 수급이 분산을 거쳐서 이제 올랐던 종목도 혹은 이제 그 AI 주가 내에서도 조금 이제 휘비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많이 오른 AI 종목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AI 섹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으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저는 설 전에 AI 섹터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익이 나 있는 분야니까요. 좀 정리해서 챙겨 놓고 가자라고 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중국 리오프닝이요. 사실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섹터만 놓고도 1시간을 저희가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해요. 근데 이제 면세, 화장품, 카지노 이쪽은 많이 다뤘으니까 석유, 철강, 화학 이런 쪽으로 정유 쪽 이렇게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요. 네, 중국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이 움직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정유나 이제 좀 소비재 쪽으로 좀 돈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유 쪽은 사실상 이제 중국 쪽의 소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간 너무 이제 피크아웃 논란에 이어서 중국이 경기 침체의 절정에 달하자 계속 이제 화학 쪽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너무 이제 돈을 이전보다 확실히 못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탑픽으로는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전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공격적인 베팅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제 수소 사업
투자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 영역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요. 소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가 정말 많이 뜰 겁니다. 뭐 당연히 중국인들도 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복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한 종목 가져와 봤는데 뭐 효성 TNC 예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 스판덱스 관련해서 워낙 주가가 강했고 황제주까지 갔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있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나와서 중국 분명히 이제 위류 쪽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효성 TNC는 중국향이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계속적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지만스 픽으로 리오프닝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살짝 볼게요. 제주항공, 참 좋은 여행, 진에어, 하나투어 다들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정유화학 소비재 쪽으로 살펴본 겁니다. 저도 이제 연초 들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레깅스를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운동복을 사게 됩니다. 그런 뭐 일상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효성 TNC 또 말씀 주신 대로 더 주목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지만스픽 가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주셨어요. 반도체 오른다? 네. 왜? DDR5 얘기일까요? 네, 반도체들이 지금 슬슬 바닥권을 잡아갔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좀 투자의 뷰가 바뀌었던 게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반도체 주식 사시고 잠시 주식을 쉬다 오셔도 될 것 같은 이유가 네네.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IT 쪽 수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충분히 그 안에 수많은 뭐 디램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결국에 고른다. 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경기 회복 사이클이 빠르고 고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IT 쪽 수요 계속적으로 굳건히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만약 경기 침체가 빨리 안 오고 오히려 경기 회복이 빠르게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DDR 사파이어 레이즈의 상용화가 이전 단계에서 가게 될 경우 DDR4에 대한 그런 재고 처리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적자 쪽 혹은 이제 영업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재고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재고 처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 감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현금 여력까지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충분히 이런 이제 좀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치킨 게임의 시작은 키옥시아나 이제 WD 웨스턴 디지털의 하락세가 분명히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치킨 전쟁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그 나중에 있을 그런 보상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게 될 네. 시장에서의 보상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지금 사두고 차라리 다른 좀 짧은 트레이딩을 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뭐 중국에서 지난 연말 가장 많이 재고를 털어낸 게 또 가전 IT 기기 쪽이었다라고 하니까 뭐 다시 재고를 쌓는다면 이쪽이 분명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